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2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갈팡질팡 정부 결국 대형 원전 건설로 유턴, AI 전력난 우려에 백기들어. 김성은 서울신문 1월 26일입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고심 끝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신중론을 펼쳤던 정부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해 원전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력 위기가 자리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 앞에서 원전 없이는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정부를 움직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하고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0.7기가와트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부지 공모에 착수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막대한 양을 안정적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리나라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팔겠다는 논리가 모순적이라는 산업계 비판 역시 수용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신규 원전 건설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일정이 빠듯해 기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높은 벽도 남아있다. 원전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만 정작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겨울, 특히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수도, 전기, 가스 유틸리티도 도시민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거를 느꼈습니다. 보일러도 한번 고장이 났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요. 몇 년간 한전 분기 및 연간 결산서를 분석하면서 한전이 숨겼던 재생에너지 매입 단가가 제일 높으며 그 비중도 높은 것을 입증했다. 전기료 인상은 전국민 전 산업체에서 막대한 비용 증가의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원전 비중을 높이고 전기료 구매 단가를 낮추어야 함을 여러 번 밝혔다. 일개 개인의 잘 알아주지도 않는 유튜브와 블로그에 피력했음도 나름 국민의 주권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다. 개인 방송이라면 개인 방송이기도 하죠. 개인 언론? 님비 현상 물론 있을 것이다. 원전은 타국을 보더라도 해안에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라도 지방자치제를 없애야만 한다. 해저류 양식지역은 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서해와 남해 쪽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역시 동해안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또 물도 차갑고 냉각시키기에도 더 좋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SMR은 내륙에도 가능하고 그렇게 냉각수가 크게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선적인 환경론자들을 제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25년 3분기 때 자료인데 구입량이 전체 430
아니죠. 기가와트면 꽤 큰 건데요. 기가와트인데 43만 5,174 기가와트, 엄청 큰 우리나라 그 전기 구입량이네요. 구입 전력비는 억 원으로 따지면 한 59조 원이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어, 수력 원자력이 19.5 비중, 화력 발전이 40.5%, 기타 회사가 있는데 재생 에너지로 추정이 됩니다. 40%. 이게 불투명합니다. 재생 에너지도 풍력과 태양광을 따로 통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전력 평균 구입 단가가 136원 89전 킬로와트당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는 어떻게 낼 거냐? 자, 평균 단가가 이렇죠. 그러면 이게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되잖아요. 410원 67전이다 이게. 그래서 수력 원자력은 82원 92전, 화력이 154원 32전. 요거를 빼면은 남는 금액이 173원 43전.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구매 단가가 가장 비싸다라고 밝혀지죠. 단독 이 대통령 왜 나눈지 모르겠다던 발전 5개사 감사원 특별감사. 자, 원전 한다 놓고 그 다음에 발전 5개사 화력발전 쪽을 감사하겠다. 김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가 임철영 아시아 경제입니다. 심의 의결 등 거쳐 상반기 실시, 적정성, 과도한 경쟁 부작용 등 조사할 듯, 통폐합 근거 명분 만들기 포송. 감사원이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 올해 상반기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특별감사는 통폐합의 근거와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본지에 5개 발전 자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조만간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발전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감사원은 발전 공기업 감사를 한 바 있으나 해외 사업이나 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비판적 사고를 좀 또 해보도록 하죠. 검찰이 중전기 3사를 입찰 단합으로 기소했는데, 이 자료는 5개의 발전 자회사 화력 발전의 인력 규모입니다. 검찰의 주장인즉 중전기 제품을 비싸게 사서 그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발표는 쥐꼬리만한 것을 가지고 과장된 것이다. 전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단합행위가 먹혔다는 것은 한전의 입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고 표현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팀을 연간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감사를 해본 경험에서 뭐 좀 알긴 알아야 한다. 발전 구매 단가도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 단가가 제일 비싸게 구매를 했다. 그래서 전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전기료가 인상되었다. 중전기 제품 구입 가격은 세 발의 피일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트럼프는 급등세를 보였고 제롬 파월 그린란드 미네소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경첩 힌지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뭐 물건으로서의 힌지라는 게 경첩이니까 뭐 꺾이는 그런 어떤 변곡점 같은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제이슨 마 포춘지에서 1월 26일입니다. 연준에 대해서 의원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사에 대한 반발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포함한 연준 지명을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린란드, 그의 첫 임기와 작년에 반자치적인 덴마크 영토를 점령하자는 아이디어에 몰두한 후 베네수엘라 이후로 그 섬이 미국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미네소타, 트럼프가 이민 단속을 위해 수천 명의 연방 요원을 주정부로 급파한 후 분노는 몇 주 동안 쌓여만 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노동자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CEO들은 에스컬레이션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비유를 해보게 됩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이 국내에서 이주해와 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 안 하고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방해야 할 것이다. 거기다가 과거 국힘당이 영주권 취득자에게 지방자치 선거권을 주었다. 만국으로 치닫는 짓을 했다. 미국 불법 이민 단속에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원래가 총칼로 만들어진 나라다. 그러니까 ICE 그, 그 방위군이 군대가 어, 미국은 일반 시민도 총기를 휴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체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뒤로 돌아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총을 겨누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인권이 뭐 없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어,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생겨진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군인도 죽을지 모르니까 방어 자세로부터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른 트럼프, 중국과 손잡으면 100% 관세 부과. 윤연정 한겨레 1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캐나다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과 제품으로 보내는 하역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 의도적으로 카니 주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캐나다 병합을 거론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불러왔다. 중국과 캐나다 두 정상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오늘 3월 1일부터 캐나다산 카놀라, 유채씨의 일종류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85%에서 15%로,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최고급 관세인 6.1%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교육 상대국이다. 1인당 GDP 2위에서 38위로 전락은 도대체 왜인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나라 일본. 구성 후쿠시마 미츠 냈고 1월 26일 그 동양경제 온라인에 닥케이 히데노리의 그 책인 모양인데 이것을 후쿠시마 미츠네코라는 기자가 구성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 재료의 나에게 세계와 경제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정보는 단편적이고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알고 있지 않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룰의 중요성을 알아달라는 일본 경제의 정체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사고력이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일본에 대해 생각한다. 지금의 일본인은 그러한 힘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러네요. 유감스럽게도. 넓은 시야에서 비판적 객관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능력은 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야 할 언론도 그런 의미에서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파라든지 좌파라든지 하는 것 이전의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왠지 모를 용어 이해로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선거에서 이기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오해도 강하게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정자를 감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간다. 그리고 나라가 국민의 생활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져간다. 사실은 그러한 국민의 주체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입니다만 이 감각이 일본에서는 너무나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중 하나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져서 통치되고 있는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어쩐지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중 하나가 1955년 이후 단 한 기간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민당 일당 지배는 왜 계속되나? 이야기는 다르지만 지난 30년간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풍요로움의 지표인 1인당 GDP는 무려 2위에서 38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중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해외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이전보다 오르고 그 영향이 일본 경제 전체에 이르러 고물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물가 상승. 과거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었을 텐데 요즘 드디어 물가가 오르면 이번에는 물가 상승이 문제시 되고 있지요. 확실히 일본에서는 계속 디플레이션 탈피가 외쳤습니다. 그 전제로 디플레이션 탈피는 수요가 늘어나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임금이 올라가 물가가 오른다. 즉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임금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2025년도 11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게다가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 이런 얘기네요. 겉보기 임금도 올라도 가게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제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의 엔진인 개인 소비도 늘지 않습니다. 1억 이상 넘어가면은 내수 시장으로도 경제는 돌아갈 수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란 한편 니케이 평균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명목의 세계입니다. 물가 상승의 이유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면 그것이 주가에도 반영됩니다.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가나 주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쁜 일이지만 일본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지요. 명목의 세계만 부풀려져 실질임금은 늘지 않고 세금과 사회보장비 부담만 늘어간다. 1억 총중류 사회는 소멸되었고 지금은 자산을 가진 층과 없는 층의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나라라고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빈곤층과 상류층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시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일본에 초점을 맞춰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넓은 시야에서 비판적 객관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능력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양이 논리 연습이 부족했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동양 철학은 그게 귀납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게 경험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서양 철학은 연역적이라는 다소 우리가 좀 생소한 논리 용어로 하는데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짜로 얻어진 민주주의는 한일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식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냐 하는 문제의식이 없지도 않다. 일본은 일본 제국 때에도 영국식 내각제를 채택, 정치는 귀족층이 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제가 다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닐 것이다. 내각제 의원은 가업처럼 되었다. 일본 GDP가 떨어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은 일본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긴 하다. 그건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다. 금융 공격으로. 한국은 그간 어쨌든 물가 인상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는 반영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물가 인상에 따라서 임금을 못 올려준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기업들은 많이 소멸해 갔죠. 한번 바꿔서 해보자. 대통령제와 내각제,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댓글, 일본 독자 수준. 우리나라 댓글 같은 거 저는 좀 딱 봐가지고 반말짓거리 나오면은 뭐 내용이 충실하고 그걸 떠나서 보질 않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같으니라고 입에서 욕이 빡 나오는 수준입니다. UKT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의무교육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역사 수업과 그 시험이 연호나 일어난 일을 암기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암기라는 것은 해마의 단기적 기억 영역에 잠시 머물 뿐이기 때문에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 의무교육의 역사 수업은 다가올 시험을 위한 암기를 메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생각을 얘기할 자리가 전혀 없어요. 국어 문학작품의 정답을 구하는 듯한 시험이 나옵니다. 어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었을 때 본 대답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유로운 감성이나 정서도 자라지 않아요. 의무교육은 로봇 생산 공장의 원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EHB 뭐, 빵빵빵. 장기 집권이 계속되는 싱가포르는 원래 일본을 본토 나라 만들기에 착수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일본의 좋은 점은 도입하고 나쁜 점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능력주의를 철저히 해 이권이나 연공서열은 잘라버리고 정책은 실패하면 즉시 수정, 밖으로 열려 영어를 축으로 국제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구의 벽은 외국인 수용으로 돌파했다. 즉 같은 장기 집권이라도 경직화하는 나라와 계속 업데이트하는 나라에는 결과가 정반대가 된다는 것. 일본은 성공체험의 껍데기를 깨지 못했고 싱가포르는 성공체험의 한계를 빨리 꿰뚫어 넘겼다. 이 차이가 지금 국력의 차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본보기로 하면 일본도 좋아진다고 단순하게 단언할 수는 없어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중의원 선거 27일 공시 다카시 수상 여당 과반수 미달이면 퇴진 소비 감세 당수가 응수 26년 중의원 선거 지지통신 편집국 1월 26일 제50일의 중의원 선거는 27일에 공시되어 12일간의 선거전이 스타트한다. 여야 질당 당수들은 26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주요 쟁점이 되는 소비세 감세와 외국인 정책 등을 놓고 견해를 나눴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 자민당 총재는 여당에서 과반수를 목표로 한다고 거듭 표명, 믿을 경우는 즉각 퇴진한다고 명언했다. 한국어로는 확언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명언이라는 게 중요한 선거는 정권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 투개표는 2월 8일로 23일에 중의원 해산으로부터 16일간의 초단기 결정이 된다. 자민과 일본 유신의 여당의 해산 직전에 입헌민주 공명양당의 중의원 의원으로 결성한 중도개혁연합 등이 도전하는 구도다. 일본은 보수와 좌파의 대립이 아니고 지금 보수와 중도, 그러니까 중도도 사실 뭐 여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토론회 여러 당
이분이 공명당이죠. 유신혜가 이 젊은 사람이죠. 아주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쪽 위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실각한 중2인자 장유샤 미의 핵정보 유출 의혹 뉴욕 윤주헌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1월 26일 중국 핵무기 핵심 기술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 리상프로부터 거액받고 승진도왔다는 의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은 중국군 서열 2위인 장 부주석이 실제 핵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에 빼돌렸다는 점이 확인되면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닌 시진핑이 통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일부 증거는 중국 핵공업공사의 전 총경리였던 구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중국 핵공업공사는 중국의 민간 및 군사 핵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총괄한다. 장유시아는 또 국방부장 장관 겸 중앙군사위원회이었던 리상프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리상프는 2023년 로켓군 대숙청 국면에서 실각한 바 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슨 중국 전략그룹 대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시진핑은 반부패 캠페인 초기에 현역 고위 장군들과 전략 미사일 부대 같은 군 핵심은 겨냥하지 않으면서 최고위층 전체를 한꺼번에 쳐내는 것을 피하려 했다면서 나중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숙청은 그 결말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중국 국영 CCTV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장유사와 류 전리가 엄중한 기율 위반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핵잠 전자권 신 NDS 놓고 한미 현안 점검 최석진 위키리크스 한국 1월 26일 조현 안규백 위성락 잇따라 만나 정상회담 후속 이행 점검 실무협의 가속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핵 억제력 강화와 동맹 격상 이정표로 공감대 안규백 한국군 주도 방위 위해 전자권 전환 필수 로드맵 발전 강조 국방비 GDP 3.5% 증액 약속 평가 콜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 택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모범 동맹국 모델 얼리로 거듭 평가하면서 동맹 현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핵 추진 잠수함 SSN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새 NDS에는 대북 억제에서 재래식 방어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미국은 확장 억제 등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역할 분담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평택 주한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일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말을 좀 좋게 썼는데 한마디로 전자권 나눠라 그랬더니 야 국방 니들이 다 해. 그리고 국방비 다 올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서방고 중심으로 하겠다. 중국 위험한 거 이제 난 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다 모르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자권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주국방 자강 군사력 올리는 것 저는 그런 것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해찬이 베트남에 간 이유 지금 뭐 거기서 사망해가지고 운구하고 있는 뉴스까지는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베트남에 왜 갔냐 이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기 그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궁금하긴 해요. 뭐 대화한 적은 없지만은 완전 꼴통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 관련 자문 국제교류 등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 아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태 지역과 같은 지역별 회의나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1월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것이며 그래서 이해찬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 장소는 정해진 상설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 회의가 열리는 국가가 매번 지정되는 형식입니다. 즉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 지역운영위원회가 항상 베트남에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번 회의가 베트남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챗GPT가 답변했습니다. 옹호하는 듯한 왜 베트남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더 물어봐야 할까요? 확실하게 확인되는 인사가 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회의 참석자 베트남 방문, 최분도 민주평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 부의장 아태지역 회의 핵심 운영위원 간접적 관련 활동으로 확인된 인사. 이들은 직접적으로 이번 베트남 회의 참석자 명단으로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평통 아태지역 및 협의회 관련 활동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희창 베트남 협의회 간사, 조희성 베트남 협의회 부간사. 민주평통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이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나는 그 건강도 안 좋으면서 왜 갔니? 음, 거기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끼리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초청을 하는 건지 이 활동에 대해서는 왜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지 민주평통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그 흑막이 있지 않느냐 괜히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갔니? 그 다음에 거기서 왜 올렸니? 이런 뉴스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그냥 죽은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폭설로 공항에 7,000명 고립, 일본 기록적 폭설 피해 속출, 치도세 공항인가요? 치도세 그 일본인 여행객이 열차도 안 하고 버스도 멈춰 있고 택시도 이쪽으로 전혀 오지 않아서 일단 돌아갈 방법이 없네요. 이용객 우리는 일본이니까 여러 가지로 언어 소통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정말 안 됐다고 생각. 한국인들도 많이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한겨울 신치토세 공항이 육지의 외딴 섬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기록적 폭설로 7,000명 공항에서 하룻밤 보내는 이례적 사태 발생. JR 고속버스 운행 중단 교통망 끊겼다. 시민생활 직격탄. 북해도 뉴스 UHB의 거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눈이 오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는 안 왔는데 역시 일본 설국이라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눈이 엄청 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눈이 왔고 뭐 약간의 피해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는 대형 폭설 뭐 이런 것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 못하는 민주당 한번 방송이 나온 건데 쇼츠로 나왔길래 기록으로서 남겨놓기로 하는데 어쨌든 특검을 안 하기로 한 거고 이것만이 아니고 마약 사건도 왜 안 하는지 통일교 특검도 안 하고 신천지도 안 하고 JMS도 안 하고 달라진 건 뭐 있냐? 윤 정부 때하고 달라진 건 뭐 있냐? 검찰 개혁도 안 하고 윤하고 정권 교체한 거 외에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들하고 타협한 거 아니냐? 그 윤 뒤에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하고 타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급여 정지 및 해체 처리 결과 안내. 저에 해당하는 뭐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좀 정리했는데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급여 정지 및 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런 안내문이고 들어왔다 나가면은 신고를 들어왔을 때 신고하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등인데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안내문을 이렇게 에, 보여주고 있네요. 음, 다만 공단이 법 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이게 요즘 전산화가 잘 돼가지고 출입국 내역을 다 조회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이거 옛날 그 아날로그 이런 식 이런 거 지금 우리 안 해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